네,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예산, 재정에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법은 헌법이 있고 국가재정법이 있고 국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에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냐면 재정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하에 국가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인데 재정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항상 관여할 수는 없으니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정에 대해서 관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 거죠, 헌법에. 그리고 거기서 조세 법률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는 법률로만 정한다. 함부로 세금을 정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의결 원칙. 이게 다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의원내각제이기도 하고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회가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고 거둘 세금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행정 중심이고 국회가 아직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예, 헌법이 이제 그런 걸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헌법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를 이제 국회가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산이 의결이 안 됐을 때 추가로 낸다는 건데요. 이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단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해를 넘어서 예산을 쓸 때 쓰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뜻밖의 쓸 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이제 설정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냈는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겠죠?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경정 예산은 추가로 경정한다, 추가로 편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증액할 때 하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감액할 때 추가 경정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 가끔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증액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비목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정부 안에서도 기재부가 힘이 센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채를 모집하거나 할 때도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세입세출 검사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이 국회에 없는 나라도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국회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감사원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것과 예산에 대한 감사를, 회계검사를 같이 감사원에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 둘을 합쳤더니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래서 다루기 좋구나, 대통령이. 그래서 감사원에 권한을 집중한 겁니다. 아마도 헌법이 새로 개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회법으로 가면 이제 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헌법에서 대부분 국회가 조세를 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권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를 설치한다든가 비용 추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세 특례에 관련해서 평가자를 제출한다든가, 예산 결산, 회부 심사 이런 것들 규정한다든가, 예산에 관련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특별한 것은 국회법에서 뭘 두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예산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하느냐를 헌법에 보면 9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월 2일이거든요. 석 달 전이니까. 그런데 국회법에서는 이거를 넉 달 전에 제출하기 국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혼란이 있어가지고 이건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90일 전에 제출하라는 거지 90일에 딱 맞춰 제출하는 소리는 아니었죠. 더 일찍 제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 2일 날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국회법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회법에는 굉장히 많은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재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국회가 하는 가장 큰 권한이 예산에 대한 그 심의 권한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국회가 봐야 되는 항목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예산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는데 정부가 짜거든요.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관심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국민이 관심 가지니까 국회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이런 것들이 맞는 거냐 이런 걸 심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심의에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한테 우리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 감사원이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사 요구를 해요. 그럼 반드시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가 마음을 먹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든다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의 심의기한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가 하는 활동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 전체 과정 속 국회 역할을 좀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 뭐냐면 2006년에 만들었는데요. 그전에는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다 해가지고 국가재정법을 만들었고요. 2006년 참여정부 때 만들었고 2007년부터 시행이 됐고 2020년 될 때까지 벌써 66차례나 개정이 됐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일반 원칙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그리고 기금 관리, 재정 건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재정 준칙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가재정법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어기면서도 이제 정부가 어길 때는 그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는 변론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국가 부채를 몇 퍼센트 규정할 거냐 이런 게 있고 조세, 그 비과세 감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전년도 3년의 평균의 5%를 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킬 때가 있었어요. 지금 현 정부 너무 잘 지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 물론 지켜야 되지만 현재 그 재정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102개 조항에 걸쳐서 국가재정법이 있는데요. 이건 총칙, 편성, 집행, 결산, 기금, 재정 건전화, 보칙,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에 관한 것은 국회법을 봐야 되지만 재정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볼 때는 국가재정법을 봐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어떤 걸 평가하고 어떤 걸 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처벌 규정은 없긴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 국가재정기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국가재정법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법들이 많습니다. 수입 관련 법률을 보면 국세기본법이 있고요. 국세징수법도 있고 이런 각종 세법이 있고 그 외에 부담금관리기본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정법 이런 세수입 관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만 하더라도 무려 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따로 거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세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금,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국고금관리법이 있고 국유재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0조가 넘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이 국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국유재산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입에 관한 거라면 지출에 관한 법률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중앙정부만 지금 60조가 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이 보조금 관련한 것들이 한 50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해서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재정이나 예산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 보고서들을 먼저 보실 게 필요해요.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조세지출 보고서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특별회계 기금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마다 규정하는 법률이 있고요. 회계계약 감사 관련된 국가회계법이 있고 감사원법, 국가를 당사자라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국민연금법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무에 관련된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공적자금 상환기금법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일단 한번 쭉 읊어드리긴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마다 맥락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실 때는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있죠.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헌법, 그 다음에 국회법, 국가재정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국가재정에 관한 법률은 이 세 가지에 거의 축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참고하시고 예산에 관한 법률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